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12월 19일 저녁 6시 41분입니다. 기온이 좀 올랐어요. 지금 이 시간 기온이 한 영상 8도로 기록이 됩니다. 어제는 0도였는데 오늘 좀 8도 정도 오르고 그랬으니까 기온이 좋네요. 오늘 지구도 잘 돌고 태양도 돌고 별들도 돌고 은하계도 돌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상이고 정치판은 다 완전히 미쳐버리고 돌아버렸어요. 지들만 잘났대, 지들만 정의돼, 지들만 똑똑하대, 지들만 지식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서 완전히 우리 국민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노예 취급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이 천체 시계는 2150년 동안 종교, 전체주의, 집단의식, 개인이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지구 세차 운동에 의해 가지고 다가오는 시대는 2150년 동안 이게 물병자리인데 앞으로 펼쳐질 물병자리 2150년 정도 시간에는 우리 인류 문명은 앞으로 이제 서기 4천년 정도까지 가고 그랬겠죠. 서기 4천 한 150년 정도까지 가고 그럴 건데 2000년 후에 그동안 이제는 개인의 영성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 그런 개념이 사라지고 그럴 거예요. 인류가 멸종하는가 아니면 계속 문명을 이어나가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마음가짐에 달려있고 그래요. 그 권력을 힘을 휘두르는 게 정치인데 이 정치하는 작자들이 미쳐버렸습니다. 미쳐버려요. 하기야 세상은 미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또 경쟁을 하잖아. 경쟁을 해. 아유, 경쟁 없는 세상은 없지만은 그래도 정도껏 하고 그래야지. 없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제가 컴퓨터가 있고 그러니까 이 컴퓨터 내 없이 지내고 그랬는데 작년에 할부로 컴퓨터 좋은 거 하나 사놓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고 싶은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이 세상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정치 사회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국 정치의 현 주소. 오늘날 한국 정치권은 본래의 책무인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현실의 정치권은 권력 투쟁과 정쟁에만 몰두하여 국민을 노예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를 협력의 파트너가 아닌 적군처럼 대하고 있으며 협치와 대화는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정치의 장은 국민을 위한 토론의 공간이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터로 변질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논란은 이러한 정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당은 이를 내란 선동으로 규정하며 강경하게 대응했고, 야당은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맞받아치고 있어요. 국민은 이 과정에서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 집단의 생존을 위한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개혁과 입법부의 만행, 사법부의 해체 철거, 입법부의 권력 장악 문제 역시 단순한 제도 개혁을 넘어 권력 독점과 정치적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러한 행태는 사회 전반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피로해지고 정치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집중시키고, 야당은 견제라는 명분으로 극한 투쟁을 이어가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은 소외되고 국민은 또다시 노비노예가 됩니다. 정치의 갈등은 단순히 국회 안에서의 대립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국민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지지층은 서로를 적대시하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이념 갈등으로 번지고, 이념 갈등은 세대 갈등과 지역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의 대립은 국민 사회 전체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현실에 깊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정치인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가 자신들의 삶을 개선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정치권을 향한 냉소와 분노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민은 정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치권이 원하고 있어요. 정치권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을 권력 유지 수단의 도구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국민의 고통은 외면당하고 있어요. 정치인은 국민의 머슴이 아니라 국민을 지배하는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속 돼지들처럼 국민을 살리는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의 살을 뜯어먹으며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권력자들이 사적 부귀영화 이익을 위해 낭비되고, 서민의 고통은 정치적 계산 속에서 묻혀버립니다.
거대 여당은 정치의 예술을 잃어버리고 전쟁에서 전투를 하고 적군을 죽여버리듯이 살상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죽여버리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적군을 사살하듯 내란몰이를 하고 검찰을 해체하며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여 초거대 여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권력 분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반역입니다. 정치가 예술이 아닌 전쟁이 될 때 국민은 희생양이 되어버립니다.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막아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투쟁은 사라지고 권력 내부의 자리싸움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당 안에서 친미파냐 친중파냐로 갈라져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당 안에도 중국을 숭배하는 세력과 미국을 숭배하는 세력 두 개가 나누어져가지고 지금 싸움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여당의 독주는 더욱 심해지고 국민은 더욱 고통을 받습니다. 국민은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무능 사이에서 절망하고 있어요. 정치권의 무능과 권력투쟁은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서민은 살아서 지옥을 체험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있어요. 사회적 불평등은 정치 갈등과 맞물려 사회 전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심은 갈라지고 국민의 국심은 흔들리고 있어요. 권력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몫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쥔 자들은 이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을 위해 쓰일 때만 정당성을 가집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권력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정치권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고 집구석에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부모님들이 벌어놓은 돈을 쪽쪽 빨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어요. 정치권은 청년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컴퓨터 게임, 도박에 빠져가지고 마약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정치권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묶는 정치의 본질을 배워야 합니다. 국민을 하나로 묶는 정치가 그게 정치입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이 세계 무대에 나아가서 강대국 같은 세대 젊은이들과 어깨를 당당히 나란히 하며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줘야 하고 그 기획을 짜고 설계를 하는 것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정치만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권의 형태를 알고 있으며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국민을 살리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은 원래 국민에게 위임을 받은 머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치인들이 국민을 노비, 노예로 보고 있어요. 정치인은 본래 국민이 머슴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란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정치권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기는커녕 노비나 노예처럼 취급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고, 정치인은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 지배자, 통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뇌물 받아 처먹고 안 받았다고 우기고, 그 더러운 놈들, 돼지 같은 놈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돼지가 되어버렸어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돼지들은 권력을 쥔 순간 자신들이 배만 채우고 다른 동물들을 착취하며 지배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다 잡아먹은 게 그 돼지 정치인들이고 그래요. 오늘날 한국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도 이와 똑같습니다. 국민을 살리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살을 뜯어먹고 뼈를 발라먹고 뼈를 탕으로 끓여서 곰탕을 만들어 먹어요.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낭비되고 서민의 고통은 외면당하고 있어요.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권력 유지와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어요. 국민은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그 세금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이지 않고 있어요. 도로와 학교, 복지와 의료에 쓰여야 할 세금은 권력자들의 정치적 쇼와 사적 이익을 위해 낭비되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어요. 국민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서민은 살아서 지옥을 체험하고 있어요, 현재. 반면 기득권 정치인들은 살아서 천국과 극락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뇌물로 받은 롤렉스 금시계, 까르띠에 금시계, 브루가이 금시계를 차고 돌아다니고 있고, 뇌물로 받은 명품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가방에다가 뇌물을 쑥쑥 받고 있고, 명품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면서 뇌물을 받아 처먹고 다니고, 지 아들, 딸 결혼식, 장례식에 홍보해가지고 엄청난 부조금, 경축금을 받고 있는 게 정치인들이고 그래요. 정치인들이고 그래요. 더럽다. 국민을 세금을 낸다. 그러나 그 세금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 도로와 학교,
복지와 의료에 쓰여야 할 세금은 권력자들의 정치적 쇼와 사적 이익을 위해 낭비된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몰두한다. 국민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서민은 살아서 지옥을 체험한다. 반면 기득권 정치인들은 살아서 천국과 극락의 인생을 누린다. 정치권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만 봅니다. 선거 때만 국민을 찾고 찾아와서 악수를 하고 절을 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 큰 절을 합니다. 끝나면은 아는 척도 안 해요. 표를 얻기 위해 달콤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국민은 잊혀지고 권력자들이 배만 불어납니다. 잘 처먹었고 얼굴이 탱글탱글합니다. 국민은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권의 도구, 망치, 칼, 도구로 전락된 지가 오래됐어요. 정치인은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 아니라 국민을 지배하는 권력자로 군림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은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국민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치인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있어요. 국민은 정치가 자신들의 삶을 개선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정치권을 향한 냉소와 분노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민은 정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정치권은 국민을 노비, 노예로 취급합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고 권력자들의 배를 채우는데 동원이 되고 있어요. 국민은 정치권의 권력 유지와 기득권 보호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정치권의 권력 유지와 기득권 보호를 위한 희생양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희생양. 음매 희생양이 되어버렸어요. 국민은 정치권의 권력 투쟁, 권력 게임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어요. 정치인은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 아니라 국민을 갉아먹고 베어먹고 착취하는 지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고 정치인은 국민의 머슴이라는 원리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정치권은 이 원리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노비, 노예로 전락했고 정치인은 머슴이 아니라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제는 사라졌어요. 정치권은 국민을 살리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 살을 뜯어먹으며 자신들의 배만 채운다. 국민의 세금은 권력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낭비되고 서민의 고통은 외면당한다. 국민은 정치권의 권력 게임 속에서 희생양이 되고 정치인은 국민을 착취하는 지배자가 된다. 국민은 정치권의 행태를 알고 있다. 국민은 정치권이 자신들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노비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국민은 정치권이 권력 게임 속에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국민은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하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결국 정치권이 국민을 머슴이 아닌 노비로 보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한다. 정치권이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권력 유지와 기득권 보호에만 몰두한다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국민은 고통받는다. 정치권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민은 주인이고 정치인은 머슴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국민을 살리는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독점.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의 예술을 잃어버리고 전쟁하듯 정치를 하고 있어요. 본래 정치란 국민을 위한 봉사이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정치권의 거대 여당은 협치와 타협을 잃고 상대를 적군처럼 대하며 전쟁을 치르듯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나, 내란머리와 적군 사살식 정치. 윤석열 대통령 내란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대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뭘 자꾸 내란머리, 내란죄, 외환죄 하고 그러는 거야. 당신들이 권력을 가져갔음으로 해가지고 한번 국민들이 심판을 내는 거야. 국민들이 심판을 내는 일에 대해 가지고 너희가 무슨 왈가불가 내란벌이 외환죄 하면서 법치를 파기하고 지랄이야. 거대 여당은 정치의 예술을 잃고 전쟁을 하듯 정치를 하고 있다. 본래 정치란 국민을 위한 봉사이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정치권의 거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와 타협을 잃고 상대를 적군처럼 대하며 전쟁을 치르듯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치권은 상대를 설득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당은 상대를 적군대로 규정하고 내란머리를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사살하듯 제거하고 숙청한다. 이는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다. 예컨대 과거 국회에서 특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던 사례는 정치가 전쟁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여준다. 국민은 이러한 장면을 보며 정치가 자신들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 투쟁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해체 철거하고 사법부를 무력화한다. 이는 권력 분립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통해 권력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나 거대 여당은 검찰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며 입법부를 독점함으로써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에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정치적 압력에 의해 수사가 왜곡된 사례는 국민에게 깊은 불신을 남겼다. 입법부 장악과 초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여 초거대 여당을 만들었다. 이는 민주주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다. 입법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만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독점은 소수 의견을 배제하고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정치로 변질되었다. 예컨대 특정 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거대 여당의 힘으로 강행 처리된 사례는 국민에게 정치의 불공정성을 보여준다.
정치가 예술이 아닌 전쟁이 될 때, 정치가 예술이 아닌 전쟁이 될 때 국민은 전쟁터의 희생양이 된다. 정치의 예술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전쟁이 되면 국민은 권력투쟁의 희생양이 된다. 국민은 정치권의 권력 게임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을 받는다. 예컨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협력하지 않고 권력투쟁에만 몰두한 결과 국민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된 사례는 정치가 전쟁이 될 때 국민이 희생양이 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 독점은 항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했다. 과거 독재 정권은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을 억압했다. 그러나 결국 국민의 저항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무너졌다. 이는 권력 독점이 지속될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 오늘날 거대 여당의 권력 독점도 결국 국민의 저항과 민주주의 힘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독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한다. 국민은 정치권의 권력 게임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다.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국민의 권리는 억압된다. 그러나 국민은 권력의 흐름을 알고 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니까. 국민은 권력 독점의 위험을 알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힘을 믿고 있다. 결국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독점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한다. 정치권은 권력 분립의 원리를 회복해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정치가 예술이 아닌 전쟁이 될 때 국민은 희생양이 된다. 그러나 정치가 예술이 될 때 국민은 주인이 되고 민주주의는 살아난다. 야당, 국민의힘, 당신들도 반성해야 돼. 야당, 국민의힘의 무능과 내부 권력 다툼. 내가 좀 이제 조카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랬던 거. 국민의힘당 악어들아,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너희는 본래 국민을 지키고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야 할 책무를 가진 정당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의 모습은 어떠한가? 국민을 위한 투쟁은 사라지고 권력 내부의 자리싸움만 남아있다. 국민은 너희를 믿고 맡겼는데 너희는 국민을 외면하고 당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듯 말하겠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집안이 무너진다.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정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 책무를 잊었다. 국민을 위한 투쟁은 사라지고 당 권력 내부의 자리싸움만 하고 있다. 국민은 너희를 믿고 맡겼는데 너희는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듯 내가 말한다. 책무를 잊은 자식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책임과 의무를 잊은 자식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다. 국민의힘당 너희들은 뭐 그렇게 학벌을 중요시하냐? 학벌을 중요시하고 국회의원 배지는 그냥 너희들 기득권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뭐 받은 상장 자랑거리에 불과한 건가? 욕 좀 얻어먹었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버리고 뭐 변호사로 나가고 의사로 나가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정치인이야? 국민의힘당은 보고 그러면은 서울대 동문회 집단이다. 국민의힘당은 서울대학교 동문회 집단, 동창회 집단이다. 서울대 출신 정치인들끼리 당의 권력을 놓고 다투는 모습은 국민에게 깊은 실망을 보여준다. 국민은 학벌을 보지 않는다. 실력을 본다. 국민은 누가 진정으로 자신들의 삶을 돌보는 지를 본다. 그러나 너희는 그 서울대 순수 서울대 애들만 모여 있는 거 아니야. 서울대 학벌과 권력에 매몰되어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서울대, 연대 고대는 거기 끼지도 못한다. 서울대 학벌과 권력과 오만에 매몰된 너희 국민의힘당, 부모를 둔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말한다. 국민의힘당은 국민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국민을 위한 투쟁을 하지 않는다. 국민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평등에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26년도에 있을 지자체 선거의 그 자리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다. 권력 내부의 자리 싸움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당이란 정당이 지 역할을 하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는 더욱더 심해지고 국민은 더욱더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지 못하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은 나도 어렵다. 국민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평등에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은 정치권이 자신들의 삶을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을 설계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권력 내부의 자리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국민의힘 야당 국회의원들아, 정신을 차려라. 국민은 너희를 믿고 맡겼다. 그러나 너희는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을 위한 투쟁은 사라지고 너희 서울대 출신들끼리 권력 내부의 자리 싸움만 남았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듯 말한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국민은 너희를 버릴 것이다. 야당 국민의힘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국민은 너희를 믿고 맡겼다. 그러나 너희는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권력 내부의 자리 싸움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하고 하나로 뭉쳐라, 이 바보들아.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우리 할아버지가 장관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관인데 그 후손놈의 새끼들은 거기 끼지 마라. 좀 투쟁 있는 국민의 아들 딸들을 진짜 국민의 아들 딸들을 해라.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뭐 지방대 나온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나. 그들 사용해라. 그들은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는다. 서울대, 연대, 고대 육사 아이들 사용했기 때문에 배신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배신이 내가 키웠니? 키워준 적이 없다. 윤석열이는 내가 한동훈을 키웠다. 한동훈은 나는 윤석열한테 키워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개판이냐? 서울대 이제 서울대 애들 정치하면 안 돼. 지들이 스스로 오만방자해가지고 지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지들 혼자 독자적으로만 해. 각자 따로 놀고 말이야. 그러나 고졸 뭐 지방대 애들 서로가 이제 부족한 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협력을 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내야지 그게 권력이 되고 싸움이 되고 되고 그러는 거야. 아마 국민의힘당 정치 권력 잡기 이제 힘들어. 너희 서울대 아이들만 거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은 권력 잡기 힘들어. 빨리 그 체제를 다 바꾸라고 구성원들을 다 바꿔버려. 할아버지 뭐 국회의원, 아버지가 장관, 그 기득권들, 아들 딸내미들, 그 배지 달아주는 데가 국민의힘당 아니야 지금, 그 서울대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뭐 하버드 대학 갔다 와야 되고, 한국 정치하는데 하버드 대학이 무슨 학벌이 필요해? 내가 욕 나오네 그냥. 쌍욕을 하고 싶은데 쌍욕을 하면은 영상 못 올려. 정치하는데 무슨 투쟁하는데 무슨 하버드 뭐 스탠포드 그 외국 학교가 뭐가 필요해? 지금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단 말이야. 사람다운 사람을 쓰라고 사람다운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다운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정치를 하라고 자리를 배치해. 서울대, 연대, 고대 육사 애들 사용하고 그러면은 걔네들은 배신을 해. 배신을. 이재명이 봐. 지방대 애들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배신하는 놈들이 없잖아. 경북대 나오나 경북대학교 대구에 있는 국립경북대학교 무역학과 나오는 애는 이재명을 보고 나이가 많은 40대 놈이 아버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똘똘 뭉쳐져 있고 그래야지.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 말들로 이 쪼다 같은 것들이 말이야. 나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내가 줄댈 일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 가면 바퀴벌레 취급하는데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돈이 있니 없니? 후원금 줄 놈인가 못 줄 놈인가? 그런 것도 엄청나게 또 냄새 맡더라. 정치인 이놈 아들이요. 정치인 이놈 아들을 눈을 딱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나한테 후원금을 줄 놈인가 아닌가 그런 것만 판단하는 게 정치인 그놈 아들이야. 새끼들. 나 이제 말 좀 하고 말 좀 할래. 내가 20대 30대면 내가 이런 말 못하지.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제 60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놀다가 죽으면 돼. 뭐 눈치 보는 것도 없어. 이 말하고는 시원하네. 한국 기득권의 타락과 외세 이전. 이미 한국의 기득권들은 중국 공산당 아이들에게 그 손아귀에 장악되어 버렸어. 한국 기득권들 이놈아들은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버렸어.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기득권 세력은 이를 막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의 돈과
권력과 여자에 매수되어서 말이야. 우리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어 지금. 국민은 주인이고 정치인은 머슴이어야 해.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야. 기득권은 국민을 노비로 여기며 중국 공산당과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어 지금. 중국에 붙던 미국에 붙던 국민의 경제와 살림살이는 현재 망하고 있어. 중국 놈들한테 뜯기고 미국 놈들한테 뜯기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권력과 공권력이 없는데 이 나쁜 놈들 말이야. 조선이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은 망하지 않을 나라였는데 조선에 있는 기득권 놈들이 청나라, 일본 나라, 러시아 나라, 미국 나라 요렇게 야금 거기에서 매수되어 가지고 나라를 팔아버린 거야. 조선은 총 한번 못 쏴보고 칼 한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창 한번 찔러 보지도 못하고 조선이 그렇게 망해버린 거야. 대한민국도 그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는 중이야 지금. 이들은 말이에요. 너희들은 중국에 붙던 미국에 붙던 국민의 경제와 살림살이는 지금 망하고 있어. 외세의 자본과 권력에 기대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국민은 가난과 고통 속에 방치돼. 국가 운영자들, 기업 운영자들이 도둑놈들이기 때문에 국민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그러는 거야. 이번에 쿠팡 사태 볼까? 뭐 김공공이 걔가 회장이다면서 그러면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 그거는 몰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니까 미국 시민권자야. 미국 시민권자야.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야 지금. 검은 머리 유전자는 다 한국 사람이야. 근데 권력과 돈은 미국 놈들하고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생산하는 모든 것을 쏙쏙쏙쏙 빼가는 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잖아 지금. 앞잡이. 조선이 그렇게 망했어. 조선이 그렇게 망했단 말이야. 지금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아마 조상들이 그 짓을 했겠지. 기업가들. 이번 쿠팡 사태를 보고 그러면은 코메리칸들 나쁜 놈들 말이야. 자, 이제는 중국 놈들한테 먹히게 생겼어. 중국 공산당은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한국에 깊숙이 침투했어. 자본을 앞세워 기업을 장악하고 정치권을 매수하며 돈도 주고 떡도 주고 여자도 주고 온갖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한국을 다 먹어버렸어 지금. 언론이 어떻게 중국 돈을 먹나? 펜대를 휘둘러가지고 말을 하는 그 선배, 유생, 언론 놈들이 돈을 받아 처먹었어. 언론과 문화까지 중국 놈들이 다 장악해버렸어. 드라마 연예인들 다 넘어갔더구만. 이는 영혼까지 팔아버렸어.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한국의 기득권 놈들은 조선시대에 외놈들한테 나라를 팔아버린 것처럼 지금 이 대한민국을 팔아버렸어. 중국 공산당은 유럽과 미국과의 경쟁, 군사, 무기 경쟁 속에서 지금 소련이 망해버렸잖아. 그 소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망하는 거야.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부패와 불평등,
인권 탄압으로 인해 붕괴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중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니까. 중국은 그냥 붕괴해버리고 그래. 그게 중국 역사야. 그러나 한국의 기득권들은 이를 외면하고 여자 받아 처먹고 돈 받아 처먹고 떡 받아 처먹고 온갖 거 다 받아 처먹잖아. 너 기득권들 말이야. 어? 중국의 여자와 중국 여자랑 잠을 자면 그렇게 좋냐? 어? 냄새 나는 거. 아유. 중국 자본가, 중국 권력에 매달려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했잖아, 지금. 이재명 당신 대통령은 멋습니다면서. 근데 왜 우리 중국에 대해 가지고 말하는데 중국 아이들은 한테는 말 한마디 못해. 어? 청년들이 부르짖고 있더라. 어? 한국의 기득권들은 외세의 자본과 권력에 매수되어 국민을 배신했어. 이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와 경제를 하지 않아. 오히려 외국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았어. 국민의 세금은 외국 세력과 기득권들이 한국 기득권들이 배를 불리는데 쓰여지고 있고 국민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 아마 지금 이제 증권하는 애들 엄청나게 이제 곡소리 날 거야. 증권하는 애들 증권하는 애들 곡소리 난다고 통곡하고 이거 뭐 살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서 이제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고통의 바다를 헤매게 되어 있단 말이야. 증권하지 마. 증권할 바에야 로또를 해. 카지노 가고 증권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빨리 거지가 돼. 근데 로또를 하면은 매주마다 하는 재미가 있잖아. 로또 하면 망하지는 않아. 로또 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 들어봤냐? 근데 나는 카지노 도박하고 온라인 카지노 도박하고 주식 해가지고 뭐 집 다 날리고 거지 되었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무수하게 많이 들어봤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나? 당신들이 도박하고 마약하고 증권 해가지고 탕진해버린 돈이 다 어디 갔겠나? 그거 다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기득권들 뱃속에 다 들어간 거야. 뱃속에 다 들어간 거야. 국민은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다. 국민은 기득권이 외세에 매수되어 자신들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런데 힘이 없잖아. 힘이 없어. 당장에 활동을 하고 싶어도 뭐 아스팔트 나가서 뭐 지금 외치고 싶고 뭐 활동을 하고 싶어도 뭐 가진 게 없잖아. 가진 거라고는 혓바닥뿐이 없어. 그래서 이런 영상 만드는 거야. 더 탄압받기 전에. 자, 중국 공산당은 반드시 망한다. 소련이 왜 망했나? 지금 소련이 망하는 길을 중국 공산당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 그대로. 뭐 그대로 가가지고 연대해가지고 합동으로 지금 망해버리고 있잖아. 태국하고 저 캄보디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 근데 그 무기를 봐. 무기. 태국은 한국 무기를 사용하고 캄보디아는 중국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작동이 안 된다고 하잖아. 중국 무기가. 아유. 자, 중국 공산당은 망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한테 뭐 여자 받고 뭐 돈 받고 뭐 권력 받고 한 애들 너희들 정치권 있잖아. 더불어민주당 다음에 뭐 국민의힘당
거기 전부 다 이제 중국을 숭배하는 아이들 있잖아. 시진핑을 뭐 서울대학에 모셔놓고 공자 학원을 전국에 만들어 놓고 그 중국이 망한다니까. 망해. 청일 전쟁 타고 지금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이 사람아. 내 말 명심해, 국민들. 지금 대한민국은 빈부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렸어. 강남에 25평, 아니, 강남에 서초동, 방배동, 강남에 있잖아. 그 한강변에 있는 거. 그게 33평짜리가 50억, 60억이야. 미쳐버린 거 아니야? 미쳤어. 미쳐 돌아간다니까. 뭐 33평짜리 아파트가 50억, 60억이야. 미쳐버린 거야. 그거는 미쳐버린 거야.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대한민국은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앞으로 거기 이제 저기 50억짜리, 60억짜리 그 아파트는 이제 또 지들만의 또 세상이 된다고 그 고립되어 산다고 고립되어 가지고 산다고 그러다가 뒤지는 거야. 그러다가 뒤지는 거야.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빈부 격차의 확대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하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서민들은 살아서 지옥을 체험하고 기득권들은 살아서 천국과 극락의 인생을 누리고 있다. 무슨 구두 하나에 1,000만 원, 양복이 가다마이가 3,000만 원, 손목에 시계가 롤렉스, 까르띠에, 부르가이 그게 5,000만 원, 8,000만 원, 1억, 가방 하나에 4,000만 원이야, 미쳐버린 거야, 그게 다 부정부패야. 그러다 너희들 지옥 가. 이러한 불평등은 단순히 경제적 차이를 넘어 사회 전체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부유층은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더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간다. 반면 서민들은 교육 기회가 제한되고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차이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화되어 사회적 계층 이동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지방에서 서울로 기어 올라오는 거야. 지방은 텅텅 비어버렸잖아. 또 서울에 있는 기득권 놈들은 또 길을 쓰고 하버드, 스탠포드, 프랑스, 런던으로 유학을 가잖아. 나 그 아스팔트 데모 한 8년 동안 하면서 영국 유학 갔다 온 놈들, 프랑스 유학 갔다 온 놈들, 미국 유학 갔다 온 놈들 많이 봤어. 대한민국 기득권들이야. 그런 아들이 무슨 집회를 하면은 KBS, MBC, SBS 뉴스 카메라가 와. 대한민국 기득권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좋은, 하버드, 스탠포드, 거기가 살기 좋고 그러면 거기서 살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한국에 왜 다시 와? 한국에 왜 왔니? 한국에 왜 왔어? 니들 거기서 사람 취급 못 받잖아.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해. 인종차별을 당한단 말이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강간 당하면 그만이야. 한국에서 별 4개짜리 장관 차관 했다고 미국 가면 대우 받는 줄 아니? 그냥 아시아 인종이야. 인종차별 당해버린다고. 흑인 애들한테 존나게 도들게 맞는다고 돈 빼앗겨버리고 인종차별 하는 거 아니야.
어? 미국인들한테 존나게 두드려 맞는다고. 뭐 좋은 집에 살아도 걔네들은 총기 무장하고 있잖아. 총으로 가서 두력 쏘고 돈 내라 하면은 돈 줘야지. 어? 그 돈 안 주면 죽어. 죽은 다음에 무슨 뭐 한국의 기득권 할아버지가 뭐 대기업 회장이고, 아버지가 장관이고, 그런 애들 지금 미국에 많이 가서 살잖아. 그런 애들 그렇게 살고 그러면은 지들 정체를 모르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는 거야. 알았어? 결국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은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한다.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은 평등하지 않아. 알아. 부자는 권력을 쥐고 가난한 자는 권력에 억압당하고 지배를 당한다. 이러한 현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지. 그래야지 정신병 안 걸려. 말을 하고 그러면 정신병이 안 걸린단 말이야. 권력은 흐르는 물과 같아.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 권력은. 가둘 수도 없어. 권력은 국민을 위해 쓸 때만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권력을 쥔 자들은 이를 망각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국민의 멋입니다. 스스로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할 때, 대통령은 여러분 나는 멋입니다 하잖아. 막 큰절 막 하고, 근데 대통령 되면은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렇게 못해. 대통령은 국민의 멋입니다. 멋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국민을 통치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완전히 노비 노예로 여기는 거야. 그러다가 뒤지는 거지. 권력은 본래 국민의 것이다. 국민은 권력을 위임하여 정치인을 선출한다. 그러나 정치인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쓴다.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권력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역사는 이를 증명한다. 독재 권력은 항상 국민을 억압했지만 결국 국민의 저항으로 무너졌다. 권력은 흐르는 물과 같아. 권력은 국민을 위해 쓸 때만 정당성을 가진다.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권력은 결국 무너진다. 정치인은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야.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권력은 정당성을 잃고 결국 무너진다. 나는 이제는 대한민국 이제 대통령 제도 사라질 것 같아. 대통령 뽑아놓고 그러면은 탄핵해가지고 전부 다 또 하고 또 지랄 발광하잖아. 이제 대통령제 이제 사라질 것 같아. 미군이 나라 지켜주잖아,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군들이 나라 지키고 있잖아. 미국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장비, 군사 무기를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지켜주고 있잖아. 이제 대통령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 그걸 탄핵하고 무슨 돈을 입법부에서 모든 돈을 차단해가지고 일을 못하잖아. 이 일을 그런 대통령이 뭐가 필요 있나? 이제 대통령 필요 없어. 대통령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단 말이야 지금. 대통령은 깜빵 가는 자리인데 대통령 끝나면 깜빵 가잖아. 대통령 재임 중에 탄핵당하고, 아마 이재명이도 비슷한 길로 갈 거야. 인과응보잖아.
현재 정치권은 청년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은 미래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렸다. 절망의 늪과 고통의 바다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청년들은 환자, 정신병자가 되어버리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난과 주거난, 집을 많이 사고 그러더구만. 또 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은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만, 내 손자, 손녀, 아들, 딸, 손자, 손녀들만 잘 되면은 된다. 이 정치인 이놈아들은 내 손자, 손녀,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미국에 보내고 거기서 하버드, 스탠퍼드, 대학교, 엄청난 학교 들어가는 있잖아. 거기 간판을 다시 따가지고 와가지고 또 세습을 하잖아. 세습을 미쳐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서민들 국민의 아들 딸들은 지금 우울증 걸리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도박하면 도파민이 흘러나와 가지고 사람 기분이 좋아지잖아. 카지노 가고 해외 원정 가고 온라인 카지노 도박하고 마약하고 또 지금 또 뭐 하냐? 게임 하고 생산을 하는 게 없잖아. 부모들 다 있겠다. 부모들 벌어놓은 돈 쪽쪽 빨면서 성질 딱딱 부리고 그러면은 이놈 언제나 처리들어 하면서 돈 계속 주다가 그런 아들 딸한테 맞아 죽잖아. 지금 시대가. 정치, 이 모든 게 책임은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돼. 니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국민들도 책임이 있어. 어떻게 그런 저질스러운 놈들을 혓바닥만 굴리는 놈들을 국회의원, 대통령, 시장, 도지사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치인들이 들어서게 되어 있는 거야.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정치만을 하고 있다. 윤석열이가 말했잖아. 반국가 세력이라고. 윤석열이가 말했잖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러면 나는 이제 좀 더 보태면 돼. 역적이야, 역적. 역적들이, 반국가 세력, 역적들이 정치꾼들이야, 참,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 불쌍해. 나도 불쌍해. 국민은 권력의 흐름을 알고 있고 미래를 보고 있다.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주인으로 모실 때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국민을 살리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은 민주주의의 근본이다.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정치인은 정당성을 잃고 결국 지옥에 간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지만 국민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희망을 가집시다. 나도 매일 올리면서 끝에 태그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꼭 치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민들이 절망에 빠지고 혐오에 빠지고 서로 싸움하고 못 살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널려있는 자원은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국가의 자원을 정치인, 기업가, 관료, 이 도적대들이
국가와 국민을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가면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고 그러는 거야. 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말하고 나니까 진짜 시원하네. 이 돈이 없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시원해요. 참. 아니, 나는 이렇게 말이라도 해. 근데 나보다 없는 아이들은 술만 마시잖아. 술만 마시고 담배만 피워. 그럼 몸 다 망가지고 술 먹고 그러면 또 이제 그것도 이제 술이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 필름 끊겨버리고 그러면은 뭐 경찰이 와 있고 그 파출소에 가 있고 에이 지금 뭐 난리야 난리요. 내가 사는 동네 애도 그 청년 애들 보니까 술 왜 이렇게 마셔? 우리 때는 1980년대 우리 때가 1970년대 80년대 그 저기 어린 시절하고 청년기를 보내고 그랬는데 그때 술을 먹고 뭐 저기 밖에서 자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호를 해줬다고. 야, 이 청년이 얼마나 저기요. 아픈 상처를 많이 입고 그러면 저렇게 했나.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래요. 지금 세상은 핸드폰하고 지갑을 주워 가지고 파출소하고 경찰서 갖다 주면은 도로 고소, 고소를 당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 핸드폰을 지갑을 주워 가지고 경찰서 갖다 주면은 고맙다는 말은 못 듣고 고발을 당해. 전과자가 돼, 전과자. 핸드폰 주워 가지고 갖다 주게 되면은 전과자가 돼.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우리는 이제 뭐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미련이 없는데 앞으로 뭐 20대, 30대, 40대, 50대들 사회생활 하려면 엄청 힘들 거예요. 핸드폰, 전화기를 길에서 있는 거를 주워 가지고 갖다 줬는데, 경찰서에 갖다 줬는데, 그게 전과자가 되어버려. 지갑도 그렇고, 지갑, 이제 지갑이고, 뭐 떨어진 거 카드고, 이렇게 좀 보고, 길거리에 있고, 그러면은, 저거 주인 찾아줘야 되는데, 생각이 드는데, 안 주서. 저거 찾아가지고 경찰서 갖다 주면은 내가 전과자가 된다. 내가 도로 그 주인 되는 놈이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고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해버려. 형사 민사 소송을 한단 말이야. 미쳐버리는 거지. 우리 사는 세상에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나? 에휴, 자, 오늘 또 이게 진짜 재밌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